이게 우리 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개념이랑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인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리고는요, 교통할아버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시적 한정적 사무자도 공무위탁에 포함된다는 거고요. 근데 아닌 사람 기억해 두시라 그랬죠. 의용소방대원. 그래서 이거 의용소방대원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3번은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닌 것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바로 3번이라 그랬죠. 그죠? 이게 뭐냐면 대집행에 있어서 대집행을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행정청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철거회사 같은 경우도 대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행정보조자지 독자적인 행정주체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꼭 기억해 주시라는 게 있었었죠. 우리 법에 따르면요.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을 수행을 할 때는 법률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집행 권한을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집행 권한을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집행 위탁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공사가 직접 대집행을 해요. 대집행을 하는 이거는요. 우리 판례가 특이하게 뭐로 봤느냐. 바로 독자적인 행정 주체라고 봤었습니다. 바로 중요한 사건이 뭐였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국가배상법상으로 공무원 있죠. 공무원 개인은 어떨 때만 책임집니까? 고위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고 경과실이 있을 때는 책임 안 지잖아요. 그래서 한국토지공사가 대집행 과정에서 뭔가 피해를 입히니까 그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 들어갔는데 이때 한국토지공사가 자기는 행정주체 아니고 우리는 공무원이야. 따라서 경과실이니까 책임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판례가 아니야. 법에서 위탁받은 토지공사 너네는 독자적인 주체야. 그러니까 공사 직원이 잘못하면 토지공사 너네는 무조건 책임져야 돼 라고 봤었던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바로 3번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왜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에서 빠지는 거 있었죠. 빠지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사경제적 작용은 제외됐었죠. 그죠? 그게 바로 거기에 나오는 5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요. 국회 입법행위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렇게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만은 그리고 일부 인용 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여러분들한테 시험 나올 건 아니니까 만약에 그 검찰청법 개정안 있죠.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그 검찰청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국민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받아줍니다. 왜 안 받아준다고요? 법률이 헌법의 문헌에 위배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을 인정을 안 해요. 왜? 법률이 만드는 절차라는 게 적어도 국회법이 있는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지켰으면 불법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봅니까? 우리 판례는요. 법률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그런 입법을 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입법을 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국회가 굳이 입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바로 6번이 그 뜻이 되는 거고요.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행위에 있어서는요. 재판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 거의 인정 안 합니다. 왜 인정 안 하는가 하면요. 만약에 지방법원의 판결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 고등법원 가서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대법원 가서 바로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행위에 있어서도 인정을 안 합니다. 심급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복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러면 되겠죠. 법관이 똑같아요. 6번이랑 같은 겁니다. 굳이 그런 재판했다. 그러니까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재판행위도요. 법관이 위법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재판했을 때만 불법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위법은 판결 그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게 아니라 법관의 재판상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이라고 본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고요. 그리고 8번이 바로 이른바 직무행위에 대한 외형설이죠. 그러니까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볼 때 직무행위로 보이면 다 직무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정당한 권한인지 묻지 않는다는 게 8번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9번에 보면요. 민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민법에는 이른바 뭐가 있습니까? 민법에는 바로 똑같이 종업원이 잘못했으면 회사는 책임진다는 규정이 있는데 다만 민법에는 뭐라 그랬었죠? 그 사장이 종업원을 선임하고 감당하는데 주의를 하면 책임이 없다는 이른바 면책 규정이 있었지만 국가배상법에는 그런 거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9번이 그 뜻이 되고요. 그리고는요. 내가 경찰한테 맞은 건 알겠는데 경찰이 이름을 모르겠어요. 경찰이 여러분 무슨 축구 선수처럼 백넘버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라는 걸 알겠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특정하지 않아도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요.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권리가 발생했다는 요건을 증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공무원일 것, 직무집행일 것, 고의과실일 것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요. 우리 판례가 그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할 때 그때 쓰는 표현이 뭐죠?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 원래 여러분 공무원은 아무리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기 담당 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면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과실이 없죠? 거기 있죠. 신중을 기해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과실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던 게 차라리 요즘에는 좀 뜸한데 옛날에는 뭐 거의 뭐 매년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어떤 처분이 취소성에서 취소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처분의 상대방은 국가배상 청구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근데 거의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비록 처분이 취소성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에 따른 것이라면 적어도 공무원한테는 뭐가 없다고요? 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이 위법하기만 하면 취소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기려면요.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뭐까지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부의 일형의 기준을 정해둔 경우에 그 기준에 따랐으면 과실은 없다는 뜻이죠. 근데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14번은요. 따라서 어떤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과실을 인한 것이라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번은요. 공무원 행위는 위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바로 이른바 밀양 여중생 그 성폭행 사건에서처럼 어떻게 해요?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한테 모욕을 줬다. 오히려 피해자한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가해자를 두둔하고. 그럼 여러분 명확하게 불법은 아니지만 정의, 인권 개념에 위반하죠. 그러면 위법이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요. 이게 바로 폭주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폭주족을 정당하게 따라갔으면 폭주족이 요리조리 도망가다가 골목에서 사람을 치어 부상을 입힌 겁니다. 국가 책임 인정됩니까? 아니죠. 비록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17번은요. 바로 이른바 무장공비 사건에서 무장공비랑 마을 주민이 격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이제 친지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을 하지 않아 사망한 사건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국가는 위법을 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경찰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조문상으로는 할 수 있다니까 해야 될 의무, 자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무장공비랑 마을 주민이 격투를 벌이고 있었으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재량형으로 수축됩니다. 그죠? 그때 쓰는 표현이 뭡니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기 의무를 인정한다는 게 17번이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소속 정당에게 정가 기록을 줘야 할 권리를 부여했다. 이게 공직 후보자는요. 학력, 재산, 그 다음에 병역사항, 전과 기록 등을 자세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허위기재하면 당선돼도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뭐 전과 한 17범, 18범쯤 되면 여러분 자기도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회를 할 거란 말입니다. 이 조회를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수사기관이 조회에 응답을 해줘야 되는 의무는 뭐냐? 선거제도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후보자와 정당도 보호한다. 그게 거기 나오는 18번이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 처분이 취소되더라도요.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여러분 처분입니다. 처분. 근데 거기 보면 19번이 있죠.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 뭡니까? 부작이죠. 이건 다르게 보시라 그랬죠. 뭐였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식품위생법에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발견했으면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식약처 공무원이요.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보고도 만약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음식점에서 음식 먹던 사람이 식중독으로 다쳤다,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배상 책임 인정이 될 건가의 문제인데, 자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죠. 법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했죠. 폐기해야 한다 그랬는데 안 했죠. 그럼 위법이죠. 그럼 여러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면요 과실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죠. 법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했으면 위법이죠. 그죠? 만약에 공무원이 법을 알고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의죠. 만약 그런 법이 있는지를 몰랐으면요. 그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공무원은 적어도 자기가 처리하는 법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법에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럼 위법이고 알고 안 했으면 고의고요. 몰라서 안 했으면 곧바로 과실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 되면 과실도 인정이 된다는 게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 20번입니다. 사실 수익적 처분이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된다는 것은 생각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이 건축허가 받은 그 땅이요. 도로 예정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 나서 건물을 지었더라도 행정청은 철거 명령을 내리고 철거를 들어왔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청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랬느냐. 자, 분명히 건축허가는 수익적 처분이죠. 근데 도로 예정지에는 허가 내주면 안 되거든요. 위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당초 이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처음부터 거부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거부를 했었으면 이 사람도 건물을 지을 일도 없고 그러면 철거당할 일도 없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배상 책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애당초 그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신청을 거부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24번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20번이 됩니다. 네, 제가 번호 잘못 말한 거는 이게 지금 이 앞에 조명이 되게 밝아요. 조명이 되게 밝아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잔상이 남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뭐 저기 물론 뭐 노안도 왔지만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하시고 21번은요.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요. 이거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상의 손해 위자료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22번은요. 손해배상 소송 들어가면 판사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것 중에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굉장히 힘든 게 조정을 붙여요. 합의를 유도하는 이유가 손해배상 금액은요. 이 원단위까지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배상의 대상이 손해는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만 한정을 시킵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바로 22번이 되고요. 23번은요. 23번은 인과관계 중에서 어떤 인과관계라 그랬습니까? 제가 길 가다가 누군가 반가워가지고 앞서가는 친구가 반가워서 등을 쳤더니 그 사람이 사망했다. 내가 쳤기 때문에 사망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왜? 등 친다고 사람 죽는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슨 인과관계라고요? 그렇죠.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4번은요. 국가배상 책임 인정이 되려면요. 법이 사익을 보호해야 돼요. 사익을.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순히 공익만을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내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됩니다. 사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5번은요. 우리 국가배상법 제3조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벌던 수입 곱하기 노동가능일수 빼기 생활비 더하기 장례비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확정 금액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준인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판례는 기준으로 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증감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26번은요. 선임 감독을 맡은 자와 비용을 부담한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어떨 때 이렇게 다른다 그랬죠? 국가가 또는 상위지자체가 기관임을 할 때 국가가 자기 사무를 강원도지사한테 기관임하면요. 그 사무는 여전히 국가 사무거든요. 근데 강원도지사가 일 처리할 때는 강원도지사 직원들이 일을 하겠죠. 그러면 강원도 공무원들한테 월급 주는 거는 강원도라 그랬죠. 그러면 이른바 사무기속자와 비용부담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둘 다 책임이 있다. 선택적 청구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비용부담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월급이든 뭐든 일체 비용부담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번에 보시면요.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했다. 그러면 지자체는 비용 부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8번은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공무원 개인 또 뭐가 있으면요.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진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고는요. 공무원한테 고의 주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자체는 그 공무원한테 구상까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시 공무원이 고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피해자가 서울시한테 배상 청구 들어가겠죠. 그러면 서울시는 배상을 하고 그 공무원한테 고의 중과실이 있다면 구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공무원인데 누가 저한테 배상 청구 들어와요. 제가 경과실만 있으면 저는 책임 없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배상을 해준 겁니다. 그럼 원래 저는 책임이 없잖아요. 빚이 없잖아요. 채무가 없어요. 누구만? 제가 국가공무원이면 국가만 책임이 있거든요. 빚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제가 국가 빚을 대신 갚아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국가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배상을 한 거는 도덕적으로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조심하시라 그랬죠. 국가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배상을 했으면 피해자한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조심하시라 그랬습니다. 국가한테 구상권 행사. 자, 그렇죠. 네. 잘 하시네요. 네. 그 다음에 30번이 그 내용이 되고요. 31번은요. 자동차 사고 그러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을 깊이 있게 묻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요. 자동차 사고 나면 이 운전자보다 바깥에 있는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운전을 신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자동차 운전자한테는 거의 무과실 책임을 지웁니다.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데 단 그때 누구한테 지운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이른바 운행 지배를 누리고 있으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그냥 고의과실 불문하고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공무원은 여러분 직무 중에 누군가를 다치겠다. 어떨 때만 공무원은 책임진다 그랬습니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그랬죠. 그러나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면 고의, 중과실, 경과실 불문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31번은 그 뜻이 되는 거죠.